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은 쿠바 총리의 최근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 제6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상해에서 열렸는데요. 128개 국가 및 지역의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박람회 기간 동안 784.1억 달러의 수입 계약에 체결됐습니다. 이 금액은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체결한 연간 기준 수입 계약 금액이고 작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6회 연속 가장 큰 전시 면적을 보유했습니다. 마누엘 마레오 쿠바 총리는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제6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고 11월 6일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중국 주요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마레오 총리는 1963년생,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관광부 장관을 맡았고 2019년 12월 총리가 됐습니다. 본 인터뷰일은 11월 9일이고 약 28분 소요됩니다. 국제 이슈에 주목하고 세계 정세를 통찰하다 리더스 토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hâu 윤입니다. 오늘 대화할 게스트는 중국과 전통 우위가 있는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바로 쿠바 총리 마레로입니다.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제6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이번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가 보기에 중국 쿠바 협력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지, 신중국과 수교한 첫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서 그는 중국 쿠바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대화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마레로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송TV 단독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이시고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제6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참석입니다. 이번 수입 박람회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중앙방송TV에서 이번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귀방송의 세계 각국 지도자 인터뷰 프로그램을 유독 좋아합니다. 이번 중국행에 대해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상해 수입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글로벌 범위 내 동종류 박람회 중 가장 훌륭하고 규모가 가장 큽니다. 쿠바 기업가들로 구성된 방대한 대표단을 이번 박람회에 파견해서 매우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설치한 쿠바관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대량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입 박람회는 한 차례의 성대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쿠바와 중국 간 경제와 상업무역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수입 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이번 수입 박람회 개최는 국제사회가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계 경제 회복과 세계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수입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급 전시회로서의 수입 박람회의 참신함과 기여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총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입 박람회는 창립 6년 동안 매우 유익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디아즈 카넬 주석이 참석한 제1회부터 쿠바는 매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수입 박람회는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중국이라는 광활하고 중요한 시장의 대문을 전 세계에 활짝 열었으며 부유한 선진국이든 발전 중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든 모두 여기서 자국의 특색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 박람회의 규모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안하면 참여한 국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으로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입 박람회의 개방 포용이라는 이념이 아주 좋고 세계 각국 기업들을 위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총리님은 앞으로 쿠바의 어떤 제품들이 수입 박람회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를 바라십니까? 쿠바에는 중국 시장에 진입한 주력 브랜드가 이미 많습니다. 쿠바의 럼주는 품질이 극히 높습니다. 엄격한 전통 제작 방식으로 천연 발효됐기 때문에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 외에 쿠바는 커피도 있는데 지금 생산량 제고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커피 주문량도 매우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 랍스터, 새우, 해삼 등 쿠바의 많은 해산물들도 중국에서 안정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중국의 제2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쿠바와 중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 협력의 강화는 양국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노예고치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예고치 협력이 양국 협력의 상징적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쿠바 모두 노예고치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양국 협력은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이미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1대1로 제의하에 양국은 농업, 바이오, 통신 등 많은 분야의 실크로드의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총리님은 1대1로 공동건설 제의가 지난 10년간 중국, 쿠바 양국의 발전에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대1로 공동건설 제의는 중국의 글로벌 제의의 구체화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구상들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시연되고 있는데 특히 1대1로 공동건설 제의는 시진핑 주석의 사상과 시각을 반영했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고는 이미 중국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글로벌 시야를 갖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함께 번영과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대1로 제의는 상당한 개방성을 갖고 있어서 세계의 기타 국가들이 수혜받게 할 수 있고 1대1로에 가입함으로써 성과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사례를 하나 드셨는데 제 기억으로 노예고치 협력 프로젝트는 쿠바의 총사령관이자 수령이신 피델 카스트로 그분은 위대한 추진자이십니다. 과거에 그는 모링가 종자를 증여받았는데 그걸 계기로 양국은 이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시작했고 거기에 노예고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문가들과 과학자들도 1대1로 공동건설 제의에 동참에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그 결과물을 확인했고 각 측에게 유익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에 수입 박람회 관련 일정에 참석하신 것 외에 북경 상해와 절강성도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총리님께서는 일부 석상에서 이번 방문이 감회가 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이 어떤 계시와 사고를 가져다 줬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중국, 쿠바 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 도로를 견지하는 길에서 서로 참고할 수 있는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중국의 글로벌 시야와 전 세계를 향해 개방하는 자세에 대해 매우 인정하고 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과 쿠바는 다년간의 전통 우정을 갖고 있고 여러 면에서 양국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양국은 상호 존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험 중 쿠바가 배울 점이 매우 많다고 보고 특히 자국의 특징에 부합하는 발전 방식을 찾는 것. 이는 쿠바의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쿠바는 지금 외국인에게 투자를 개방했습니다. 비록 쿠바는
지금 미국의 제재를 당하고 있고 미국이 외국 자본의 쿠바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쿠바는 외국 자본의 쿠바 투자를 격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쿠바는 외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 매우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해의 경험도 배웠습니다. 중국 파트너들과의 면담에서 저는 수도 아바나에 중국 특색의 호텔을 짓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설명했습니다. 철근과 시멘트로 위대한 중국과 쿠바를 연결해주는 상업무역의 다리를 건설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절강성에서 본 과학기술 사례가 있는데 도시 안의 중앙지휘실에서 이 도시 전체의 운영을 어떻게 서포트하는지를 봤습니다. 쿠바도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과학기술 단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쿠바에 투자하도록 중국 기업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방중기간에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지셨습니다.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쿠바는 좋은 친구, 좋은 동지, 좋은 형제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시 주석은 중국은 전략적 차원과 전반적인 시각에서 양당, 양국의 특수 우호 관계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은 현 단계 중국과 쿠바의 양자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양국 간 우위와 협력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저를 접견해 주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만나주신 시진핑 주석께 매우 감사드리고 쿠바 인민들을 대표해 시 주석께 감사드립니다. 시 주석과의 회담과 그의 발언은 양국 관계의 공고화와 발전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양국 수교 이래 쿠바와 중국의 양국 관계는 줄곧 긴밀했고 특히 정치 분야에서 쿠바는 국제사무에서 쿠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수호에 대해 항상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동시에 쿠바도 국제사무에서 중국에게 똑같은 지지와 수호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양국 협력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느껴지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다 장족의 발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결의안이 통과된데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쿠바에 가한 경제, 상업, 금융 제재를 해제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이는 유엔 총회에서 31회 연속 통과시킨 관련 결의안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미국이 60여 년 동안 쿠바에 가한 봉쇄와 제재는 이 나라의 인민에 대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봉쇄 제재는 미국 정부의 행위이지 미국 국민이나 대다수 미국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쿠바 공산당 제1서기셨던 라울 카스트로 동지는 항상 미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미국 국민들이 제재를 우리에게 강제로 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미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는 매우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쿠바에 대해 제재를 가했고 이는 쿠바의 경제, 사회, 특히 인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쿠바는 유엔에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을 또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쿠바를 31차례 지지했으며 저는 중국의 이런 매번의 지지에 대해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고 당연히 시진핑 주석과 전 세계 기타 186개국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쿠바에 대한 제재 해제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대표는 단 2표,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이는 쿠바에 있어서 이미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쿠바 제재의 주요 목적은 바로 쿠바를 고립시키는 것. 미국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쿠바의 체제는 통하지 않는다, 실패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고 쿠바가 영구적으로 실패 사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쿠바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187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쿠바는 고립되지 않고 쿠바는 원칙을 견지하고 힘써 분투하며 용감한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총리님은 이번 방중기간 연설에서 중국은 여태껏 높은 장벽을 세우지 않았고 정치 조건을 가하지 않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련의 국제 제의 등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자국의 발전 성과를 공유해왔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 배경하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발전 제의, 글로벌 안전 제의 및 글로벌 문명 제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중국과 미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양국이 완전히 다른 체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은 세계에 자신의 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3대 글로벌 제의는 시진핑 주석의 비전과 생각이고 중국의 발전 경험을 널리 알리는 것이 취지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기준이 있고 중국의 용기, 중국이 대표하는 본보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강인한 영도, 세계는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글로벌 제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잊혀지고 착취당했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중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됐고 중국의 기술과 발전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그 기술과 경험을 자국으로 가져가서 자국 국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맑은 바닷물, 섬세한 백사장, 카리브해의 바람 속에서 작가 해밍웨이 최애인 모히또 한 잔, 거기다 열정적인 살사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춤추는 이곳은 바로 카리브해의 진주라는 명성을 가진 쿠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외에 고품질 커피, 잼, 랍스터, 럼주가 풍부하며 그중 많은 상품은 이미 바다를 건너 중국인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지 중국과 쿠바 협력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수교 초기에 주고받은 쌀과 사탕수수, 20세기 90년대 쿠바가 어려웠던 시기에 아바나 거리 곳곳에 퍼진 중국산 자전거, 그 후 집집마다 다 알려진 중국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과 쿠바 간 상호 지지를 보여주는 진실된 사례들입니다. 오늘날 양국은 1대1로 공동건설 제2라는 틀 아래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탁월한 상호 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신시대 중국-쿠바 특수우호 관계의 강대한 생명력을 부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바 관광 촉진이 이번 방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총리님은 요 며칠 북경의 한 차례 설명회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중국 쿠바 직항편을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총리님은 16년간 관광부 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쿠바 관광업계에서 가장 발언권 있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인터뷰 기회를 빌어서 중국 시청자분들에게 쿠바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쿠바는 관광업을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중의 중요 전략 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쿠바는 관광업을 발전시킬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타 시장과 차별화됩니다. 쿠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9곳,
주요 관광지와 연결된 국제공항 10곳, 국제 유람선 터미널 10곳이 있고 쿠바는 독특한 자연 환경이 있고 국가 명승 고적과 국립공원 250여 곳이 있습니다. 여하튼 쿠바는 칭찬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쿠바는 손님들을 열정적으로 대하는 인민들, 손님들을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맞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공짜로 떡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봉쇄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쿠바행 국제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에 중국의 크루즈선이 아바나 항구에 정박해 카리브해 전역을 관광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바는 올해 77개국 그룹 순환 의장국이고 올해 9월에 77개국과 중국 정상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아바나 선언도 통과시켰습니다. 선언에는 관련 당사국이 공동 상의, 공동 건설, 함께 누리는 데 기반해 글로벌 발전과 상생 협력 실현에 힘써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총리님은 이런 시스템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 운명 공동체 구축을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님이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77개국과 중국이라는 체제는 쿠바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여 개국이 아바나에서 열린 정상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성공적이었고 모든 나라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조건 없이 표현했고 압력을 느낀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그룹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글로벌 제의를 포함해 중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었고 동시에 또 한 번의 77개국 그룹과 중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인데 이번 아바나 포럼에서 체결한 협의를 구체화할 것이고 중국도 참석할 건데 이는 매우 필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총리님은 수년 전에 건축 엔지니어셨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후 쿠바 관광부 장관을 맡았고 지금은 국가 총리이십니다. 과거 수년 동안 다른 분야에서의 경력과 다양한 역할, 직책들은 지금 총리님의 정치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공부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보다 더 종합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정부 관리이자 장관으로서 저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주 중 매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로 출장 가서 각 성, 각 시의 일상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부 장관에서 국가 경제의 모든 면을 관리하기까지 하나하나의 시의 일상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저에겐 별로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매일 집중하고 있는 건 민중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총리님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관광부 장관 시절 쿠바의 많은 호텔에 전기 포트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셨나요? 네, 우리는 이 소원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소원은 바로 언젠가 대량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쿠바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언어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는 또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할지 여부도 검토했고, 또 중국의 문화와 풍습도 연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모든 걸 다 쿠바로 옮겨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디테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은 쿠바의 습관과 반대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접대하는 호텔에는 반드시 보온병을 갖춰야 하고 반드시 뜨거운 물이 제공돼야 한다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디테일, 직원들에 대한 교육,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오 총리님, 어떤 키워드로 이번 방송의 성과를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방송을 아주 각별한 방문, 한 차례의 뜻깊은 경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다양한 시각으로 이 나라의 넓고 심오함, 그의 문화, 그의 발전, 그의 역사를 접하게 돼서 저에겐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북경에 있는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을 참관했는데 거기서 이 나라의 역사, 위대한 여정 속의 복잡한 투쟁 및 각 발전 단계에서 취득한 업적에 대해 한 차례의 완전한 견학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총리님의 투철한 견해, 특히 양국 관계의 발전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쿠바는 계속 꿋꿋이 전진할 것이고 영원히 승리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방송 TV 및 리더스 토크 프로그램에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준 전문 소양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귀 프로그램의 큰 성공을 기원하며 쿠바를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레로 2023년 11월 9일 중국과 쿠바는 비록 만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양국은 역사, 사회제도 등 여러 면에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마레로 총리는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중국-쿠바 관계는 사회주의 국가 단결 협력의 모범이자 발전도상국의 성실한 상호 지원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지, 좋은 형제로서 양국은 신시대 중국-쿠바 특수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쿠바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스 토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周윤이었습니다. 네, 2023년 11월 9일 마레로 쿠바 총리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